네, 이번에는 사장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에게 익숙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한번 훑어보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어, 라우팅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이제 브라우저 내 자바스크립트에서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렌더링하는 방식인데요.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최초에 처음에 내려받은 HTML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HTML만 가지고 이 이후에 렌더링 이후에 이 처음 로딩 이후의 렌더링들은 이제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에 의존해 갖고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HTML을 서버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로딩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훌륭한 UI, UX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이게 도입이 되었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과거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이제 PHP와 JSP를 기반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SPA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뀌어 왔어요. 이제 왜 그랬냐면은 이제 좀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에게 이전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경험을 주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었다고 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렌더링 같은 부분은 서버에서 다 해주고 자바스크립트는 오직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사용자의 기계 성능이나 아니면 인터넷의 속도가 발전하면서 자바스크립트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모듈화 시킬 수 있는 커먼.js나 AMD가 나왔고 이걸 기반으로 리액트, 뷰, 앵귤러 같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사용자에게 더 좋은 UX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이제 서버에 대한 그 신경을 덜 쓰게끔 만들어 줘가지고 웹사이트를 더욱더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JAM 스택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API, 마크업의 약자로 어, 이 자바스크립트와 마크업을 미리 빌드해 둔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내에서 정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해서 어, 이후의 동작을 모두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시킨다는 그런 스택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유래를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리액트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잘 사용해 왔다가 이제 또다시 Next.js라는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되었고 이제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왜 이러한 웹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왜 생겼을까를 바라다 보면은 점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리소스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코드 규모가 점점 방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속도랑 사용자 기기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자바스크립트의 리소스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인터넷이 빨라지고 기기도 좋아졌지만 자바스크립트의 코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웹사이트의 로딩 속도는 느리게 느껴진다고 판단이 돼요. 어, 그래서 저희는 개발자다 보니까 이런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아무래도 이 로딩 속도를 빠르게 처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 더 나은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제 렌더링에 필요한 작업들을 모두 다 서버에서 수행을 해서 이제 렌더링 시에는 그 브라우저에 넘겨줘가지고 브라우저에서 보여주기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클라이언트 렌더링은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기기 성능에 영향을 받지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에서 다 렌더링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장점을 몇 가지 좀 보자면은 우선은 최초 페이지 렌더링이 매우 빠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렌더링을 한다는 거는 서버에서도 렌더링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하는 게 같이 똑같이 렌더링을 하는 건데 왜 더 빠를까라고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그 HTTP 통신하는 수행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HTML을 서버에서 미리 문자열로 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클라이언트에서 기존의 HTML에 새로운 HTML 요소를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초 렌더링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검색 엔진 및 메타데이터 제공에 유리하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검색 엔진 로봇은 HTML만 다운로드를 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무시합니다. 왜냐면은 이 정적인 데이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까지 다운로드 받아서 정보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 로봇은 HTML 내부에 오픈 그래프나 이제 메타 태그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 엔진에 저장을 하는데 만약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오픈 그래프나 메타 태그 정보 같은 것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검색 엔진 로봇은 그걸 캐치하지 못해요. 하지만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이미 전부 다 오픈 그래프나 메타 태그 정보를 전부 다 만들어주고 그거를 브라우저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적 레이아웃 이동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말로만 하면 저는 뭐가 뭔지 몰랐었는데 이제 설명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누적 레이아웃이란 페이지가 렌더링 될 때 이제 뒤늦게 HTML의 정보가 추가 또는 삭제가 돼서 화면이 이제 정적이지 않고 되게 좀 이것저것 움직이는 그런 부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블로그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블로그의 글들이 이제 다 한 번에 맨 처음에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글은 다 보이는데 갑자기 한 1초 뒤에 그 글들 사이에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글들 중간에 있던 글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누적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상황이 이제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누적 레이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서버 렌더링 같은 경우에서는 서버에서 전부 다 이미지까지 넣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러한 누적 레이아웃 이동이 적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성능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것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자바스크립트 실행은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돼서 절대적으로 사용자 디바이스 성능에 의존적인데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이미 서버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디바이스 성능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안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API 호출이나 인증과 같은 부분을 주의해서 코딩을 짜잖아요. 왜냐하면은 개발자라면 누구나 그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API나 뭐 좀 민감한 정보가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악의적인 행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SSR 같은 경우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서버 측에서 이러한 민감한 작업들을 다 수행해 주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보안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서버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나 세션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에만 있는 전용 객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용 객체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서비스 지연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 싱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페이지를 전환할 때
뭐 좀 HTTP 통신이 길게 시간이 지연이 되면은 그 중간에 로딩 중이라는 그런 안내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항상 완성된 HTML 파일을 서버로부터 받아오기 때문에 이 지연 작업이 완료되고 그 완료된 HTML을 받아올 때까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UI, UX적으로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페이지마다 요청해서 서버로부터 HTML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버 부하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의견 나누고 싶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또 없습니다. 네. 혹시 말이 빠른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적당합니다. 네. 그럼 진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랑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어떤 게 뛰어날까요? 어떤 걸 골라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비교하지 말고 진짜 가장 뛰어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과 가장 뛰어난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비교해 보자고 했을 때 어, 당연히 뛰어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낫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가장 뛰어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어떤 거냐? 최초 진입할 때 보여줘야 될 정보만 최적화를 시켜서 렌더링을 시켜주고 또 이미지와 같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리소스들은 게으른 로딩이라고 무슨 레이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로딩을 처리해줘서 렌더링 시켜주고 또 코드 분할을 통해서 이제 어, 조금 최적화를 시켜주면은 이러한 브라우저 API와 JS를 활용한 라우팅 기반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완벽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항상 서버에서 아무리 완벽해도 서버에서 페이지를 만들고 그걸 계속 전달해 줘야 되니까 어, 성능적으로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낫다고 책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적화 시키는 걸 어, 이제 최적화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정말 잘 최적화 시키는 게 어려워가지고 어, 평균적으로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트렌드를 조금 보면은 Next.js와 리믹스 같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 프레임워크는 최초에 웹사이트 진입할 때는 이미 완성된 HTML 파일을 제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또다시 HTML 파일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버로부터 받은 자바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처럼 작동하게끔 해줍니다. 네, 그래서 Next.js가 많이 뜨고 있는 이유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4.1이 끝났습니다. 혹시 공유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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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한 이제 리액트 API를 살펴보기였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4개, 5개 정도 소개를 했는데, 저는 하나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생소하긴 했었거든요. 다 생소한 함수였지만, 그래도 뭐 설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리액트에서 제공해주는 API들인데, 우선은 렌더 투 스트링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수로 넘겨주는 리액트 컴포넌트 이 리액트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가지고 이 렌더링된 리액트 컴포넌트를 HTML 문자열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이제 문자로 된 HTML을 브라우저로 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HTML 문자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함수라고 하고요. 이때 정적인 HTML 파일만 포함이 되고 훅이나 이벤트 핸들러 같은 렌더링 결과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최초 HTML 페이지를 빠르게 그려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적인 HTML 데이터만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ID 루트와 같은 속성들을 포함해서 그려주는데요. 이제 여기서 데이터 리액트 루트 속성은 이게 이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리액트 컴포넌트의 루트 엘리먼트를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뒤에 나오면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정적인 HTML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루트가 어딘지를 식별을 지금 해준 다음에 렌더링 된 후에 거기서 하이드레이트로 이벤트 핸들러나 훅을 추가해 주는데 그때 어디가 루트인지를 찾아줘야 돼요. 그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데이터 리액트 루트 속성입니다. 네. 그리고 렌더 투 스태틱 마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위에 있는 거랑 진짜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리액트 루트와 같은 속성을 만들잖아요. 같이 넘겨주지 않습니다. 리액트에서만 사용하는 추가적인 돔 속성을 만들지 않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완전히 순수한 HTML 문자를 반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하이드레이트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걸 가정으로 이 함수를 써야 되고요. 이제 블로그나 상품 약관 정보 같은 정적 내용을 전달할 때 유용해요. 왜냐면은 이제 하이드레이트가 안 되니까 이벤트 핸들로도 안 될 테고 뭐 유즈 이펙트 같은 훅도 안 될 테니까 사용자와 그 상호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나 이런 정적 정보를 전달할 때 유용한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렌더 투 노드 스트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렌더 투 스트링이랑 완전히 같은데 결과물로 보면 완전히 같은데 차이점이 이제 그 타입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렌더 투 스트링은 아까 살펴본 렌더 투 스트링은 스트링 타입이지만 이 렌더 투 노드 스트림은 리더블 스트림이라고 해서 이게 바이트 스트림인데 이 바이트 스트림의 특징은 이제 큰 데이터를 청크시켜가지고 청크로 분할해가지고 조금씩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동영상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작게 작게 분할시켜서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HTML을 작은 단위로 쪼갰으로써 Node.js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리액트 서버 사이드 렌더링 프레임워크는 이 렌더 투 노드 스트림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렌더 투 스태틱 노드 스트림 이것도 똑같은 건데 다른 점은 이제 렌더 투 스트링에는 렌더 투 스태틱 마크업이라는 순수한 HTML 문자를 반환시켜주는 함수가 존재한다면은 렌더 투 노드 스트림에는 에도 이제 렌더 투 스태틱 노드 스트림이라는 똑같은 결과물이지만 마찬가지로 순수한 HTML 결과물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4개 함수의 소개였고요. 어,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 두 분은 Next.js를 해보셨잖아요. Next.js에 쓰는 함수들인가요? 이것들이? 이거는 리액트에서 네네. 그 서버 API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인데 네. 이거를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거를 리액트 팀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Next.js 같은 프레임워크는 이제 새로운 명령어가 존재한 건가요? 얘를 애초에 Next.js 내부에서 이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된 걸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일은 거의 없다는 거겠네요. 네, 네. 그냥 약간 Next.js 같은 거를 어떻게 그냥 만들어놨나요? 마냥 배우기보다는 이런 음.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를 이해하고 아, 이제 저희가 네네. 4-3장을 나중에 읽을 때 네. Next.js를 배울 때 더 이해가
좀 쉽게 그러겠네요. 되기 위해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드레이트, 아까 설명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훅들은 말 그대로 정적으로 생성된 HTML만 이제 리턴해주는 함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 훅이나 핸들러 같은 게, 어, 없어요. 이것들을 따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보내가지고, 이제 브라우저 내에서 이 하이드레이트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정적으로 생성된 HTML에 이전에 있었던 이벤트와 핸들러를 붙여가지고 완전한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인데요. 음, 이제 렌더라는 메소드랑 하이드레이트라는 메소드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렌더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렌더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렌더는 이제 정적인 HTML 요소만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컴포넌트 렌더링을 다 시켜주고 이 HTML 요소의 컴포넌트를 다 렌더링하고 동시에 이벤트 핸들러도 같이 한 번에 붙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모두 한 번에 수행시켜주는 메소드이고요. 이제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렌더링된 HTML들을 기준으로 이벤트를 붙이는 작업만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R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컴포넌트 렌더링 해주고 동시에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붙여주는 거니까. SSR은 아니고 이 하이드레이트는 SSR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똑같이 저도 이해했습니다. 똑같이,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리액트에서 구현하는 예시 코드가 있었는데 한번 읽어는 봤는데 좀 장황해가지고 생략을 했고요.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 여기서 나온 하이드레이트 함수는 참고로 네네. 리액트 17까지 그 지원하는 함수였고 아, 이게 진짜요? 18 오, 버전부터는 디프리케이팅 돼가지고 이게 하이드레이트 아, 루트라는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오, 뭐, 이거요. 어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아, 그래. 아, 진짜요? 아, 그거 책에 잘 나왔었나요? 저는 못 아, 본 것 같은데.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제도 보시면 그 네네. 패키지 제이슨 가보시면 리액트 17 버전으로 작성을 아, 하셨더라고요. 패키지 제이슨? 네네네. 리액트 버전이 17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음,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Next.js에서는 그러니까 하이드레이션을 실행시키는 메소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저절로 해주는 방식인가요? Next.js 아직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뒤에 음. 책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게, 아닙니다. 예, 말씀해 말씀하세요. 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 리액트 쿼리 쓸 때 네. 하이드레이션 함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잠시만요. 뭔가 저,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를 있거든요. 넥스트에서 리액트 쿼리로 SSR을 하는 법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넥스트에서 13 버전에서 패치 함수를 써가지고 뭔가 SSR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패치 함수를 안 쓰고 아 뭔가 이 리액트 쿼리만 써가지고 이렇게 하이드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쭉
보시면 뭐 쿼리 클라이언트의 하이드레이션이 있대요. 그렇게 뭐 근데 저도 사실 쓰기만 했지 뭔가 이걸 다 잘 이해했다고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있다. 음,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뭔가 저도 다음 장에 잘 나오지 않을까요? 효리님도 공유해 주세요. 어 저도 최근에 그 넥스트.js로 짧게 프로젝트 했을 때 네네. 네네. 그 엠라우터에서 음, 네. 그 유즈 클라이언트를 안 붙이면은 그게 좀 서버 쪽 컴포넌트로 돼서 거기서 음, 이제 리액트 쿼리를 좀 불러올 때 하이드레이션 바운더리로 감싸서 뭐 어렵다. 디하이드레이트도 막 이런 것도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일단 리액트 쿼리에서 제공해 주는 거라. 넥스트의 하이드레이션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장을 뭔가 다음에 네네. 넥스트가 나올 때 그때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음 그 파트에 일단 Next.js 있고 또 그 이후 음, 챕터에서 리액트 17과 18 비교하면서 그런 거 다 있어가지고 네, 책 더 읽다 파도 보면은 네, 네, 나올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얘기할 게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녹화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